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당신께 맞춤이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어떻게 들을 때마다 재밌지 이거는?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이 멋있는 데니까 네. 좋게 들리는 겁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맞춤. 그렇다고 제가 지역구가 안성이라는 걸 피해나려는 그런 뜻은 또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 안성은 뜻이죠 의원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안성 맞춤. 그 보통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이 설사 대단히 인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원님은 말할 때마다 지역구 광고도 되고, 예. 아주 잘 만드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요새 좀 카피해 가지고 쓰는 인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 어떤 식으로 맞췄어요? 바꿨어요? 그 뭐 안산의 김명현 의원이나 네. 또 광주의 그 김동철 전 대표님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다 자기 지역을 나타내는 것을 넣어서. 특성으로 해서 그 노트북에다 이렇게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의원님처럼 당신에게 맞춤이다 안성 맞춤 이렇게까지 딱 떨어지는 구호가 있던가요? 이거는 지역이 훌륭해서 그렇지 딴 데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들만의 지역구가 들어간 캐치프레이즈 한번 모아봐야 되겠네요. 1등 할 겁니다 아마. 자,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격수로서의 첫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예. 역시 양정철 서훈회동이죠. 아 예. 이 고발하셨죠 지금. 그 한국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고발은 했지만 예. 저거랑 똑같은 거죠. 강효상 의원 고발한 거랑 똑같은 거죠. 강효상 의원도 정상 간의 대화를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일본 올 때 한국에 좀 들려달라는 것이 기밀로서의 가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걸로 고발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도 대한민국 최고 정보 책임자인 국정원장 그리고 집권 여당의 실질적인 선거 책임자인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정치 관여에 대해서 쐐기를 받기 위해서 고발한 거죠. 그 일리 있으면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강영상 의원 같은 경우는 유출한 내용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훈 양정철은 만났다만 있지 거기서 소위 이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신북풍에 대한 대화 내용의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만났다만 가지고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실질적으로다가요.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녁 식사를 정확하게 4시간 25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 30분에 시작을 했으면은 11시가 다 돼서 끝났다는 건데 저도 저녁 자리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요새는 저녁을 짧게 하는 추세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반, 3시간이지 4시간 반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으리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요. 저녁이 길었다는 것만으로 고발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얘기를 안 했다는데. 수다쟁이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치 얘기를 안 했다는데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서 건강 이야기랑 자식 자랑 얘기 빼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분명히 정치 얘기가 오갔는데 다만 그 폭과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이제 둘만이 아는 거고 거기 이제 또 김영경 MBC 기자가 꼈다는데 그 MBC 노조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람 자리에 동석할 정도면은 그건 기자 신분이라기보다는 노조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동업자 내지는 내부자로 여긴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흉엄을 얻고 정말 솔직한 게 톡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 자리에 기자가 동석을 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장의 얘기로는 자신이 이제 언론인이나 다 두루두루 만나는데 그 기자가 왔다는 자체가 거꾸로 이것이 아주 무슨 신북풍이니 공작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꾸로 기자도 고발하셔야죠.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요.
기자는 그 연정성생에 있지를 않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자는 고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아니, 이번에 솔직히 최대 피해자는 MBC 김영정 기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동석 갈 정도 레벨이면은 앞으로 그 현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봤을 때 MBC 사장 후보 그리고 통일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인데 이렇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히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타격을 입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예.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그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그리고 또 오지랖이 얼마나 넘습니까? 5월 14일 되자마자 이틀 후에 뭐 국회의장 만나고 5월 18일이라는 또 어디 가가지고 유시민 또 다시 컴백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그때 제가 사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민주연구원이나 우리 여의도 연구원은요. 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죠. 싱크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슈 브리핑을 제공해주고 이런 건데 아니 무슨 싱크탱크가 무슨 액션탱크처럼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전 부적절하고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인터뷰 하는데요. 그 양정철 아니 인터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원장과 국회의장을 만나는 이런 오지랖 넓은 광폭 행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복귀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제가 그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저는 기자까지 껴서 조심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공작이 무슨 안가에서 했겠죠. 노. 진짜 전문가들은 공작을 안 가해서 안 하죠. 오히려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다가 머리를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런 무슨 신북풍을 기획할 거면 그냥 일반인들이 자 가는 입장을 바꿔서요. 그러면 식당에 공장장님 가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권당 했을 때 1년 앞두고서 실세 여의도 연구원장이랑 국정원장이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다른 사람 안 봅니다. 그 방입니다. 아니 제 말은 사실은 저도 만나러 거기 가는 것부터 종종 다 알 수 가는 있잖아요. 식당인데 예. 그 식당에서 배울 점 하나는 보안이 철저한 데입니다. 갔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다른 날 가가지고 다른 방에 있어도 주인이 얘기를 안 할 정도 국정원에서는 배워야 될 정도로 아주 보안의식이 철저한 데입니다. 장소는 제대로 택한 것 같습니다. 만나다는 사실 자체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가는 곳이고 의원님까지 가는 곳이고 잘 알려진 곳인데 굳이 거기 가서 왜 신부품 공작을 기자와 함께 합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예. 경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직 지금 원장님들이 다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구체적인 공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죠,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핵심들이 만나서 얘기한 건데 자기들이 안 했다면은 거기다가 도청장치 해놓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나중에 김연경 기자가 사이 나빠져서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다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리 문제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역시 내로남불이죠. 알겠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고.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강효상 의원 말씀하시니까 요 대목은 궁금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것은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얘기다. 회기가 열리면 국회의원을 구속하거나 또는 뭐 인신 구속할 수 없으니. 그거는 박지원 선배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 게요. 그게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내줄 수 없다는 지금 표현은 계속 꼬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빨리 들어가고 싶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현재 우리 당이 들어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각각의 지지자가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사과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사과해야 된다. 그건 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효상 의원님이 한 행위 자체가 잘했고 잘못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강효상 의원이 한 발언 자체는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위 제재나 징벌의 대상에는
현실적으로 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전달한 공직자는 어제 좀 과하게 파면을 받았습니다마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효상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도 사실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못 알린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외교적인 사실 같으면은 저는 알아서도 자제하는 게 맞고 또 강효상 의원도 자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교통 위반이야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 교통 위반은 해도 되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이제 그게 기밀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교관이 줄 때는 정확한 팩트 3급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흘러나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기밀이라 하더라도 그 기밀이 길기 때문에 대통령 통화 내용 중에서 과연 기밀로서의 가치가 있냐 이것이 사실은 그 법적으로는 중요한 잣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이 다른 정상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 일부를 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자회견을 막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유포되거나 또 통화 내용이 발설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화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기본적으로요.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해야죠, 당연히요.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 게임에 누린 선거법 네. 이것은 분명히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은 진척을 시키기 위한 거지 합의 처리 없이는 절대 통과 안 시키겠다 하는 약속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약속 두 가지.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랑 뭐 영수회담 해니만 해야 되니 또 쏙 들어갔어요. 아니 황교안 대표도 사과를 요구하니까요. 아니 그건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니까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만나서 얘기할 문제지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죠. 아니 이제 말씀을 사과를 요구했으니까요. 황교안 대표도.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다 요구하는 거고 1대1로 만나서 나한테 사과할 조건으로 날 만나자는 거니까 그걸 누가 어느 대통령이 그럼 알았어 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대통령 만나는 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그러면 풀기 조건을 위해서 달지 얘기를 말든지요. 해야죠. 사과하라는 조건을. 아니 그거는 국회 상황에 대한 사과지 대통령 영수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대통령과의 만남에도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제가 저 황 대표에게도 건의를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 말씀 나왔으니까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거나 각종 이야기를 하는 것의 목적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도를 하는 거구나. 네. 의도가 이해 안 가는 유일한 발언은 이제 군에 가서 군은 정부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요 말의 의도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가 담긴 발언입니까? 그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항명을 뭐 조장하는 거나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은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고 다른 건 모르지만 어느 분보다도 애국심이 강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정부에서는 대북 협상을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볼턴이라던가 또 누굽니까 그 셀 해넌 미 국방장관 대행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그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보리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핵심 참모들은 또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지만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소위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군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군인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항명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과거에 국방위원장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군은 군으로서의 임무를 자세를 다해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하고 군이
국방부나 정부하고 입장이 달라한다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아니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게 처음에 이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청와대에서 확인이 아직 안 됐다. 뭐 불상 미상의 발사체대니까 또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지금 유야무야에서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은요. 해국망신은 송영무가 다 시켰는데 제가 군군 출신입니다마는 송영무 장관은 그래도 주기적으로다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서 군인다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정경도 장관님은 제가 같은 공군 출신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도 상당히 고충을 저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의원님한테 왜 가서 왜 고충을 토로하죠? 아 제가 국방위원장 출신이니까 과거잖아요, 과거에. 아니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고 길 가다가 그러니까 만나면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길 가다가 만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의 취지는 그러니까 군의 항명을 하라는 건 아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저도 항명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말 뜻은 그리고 이제 그 이해가 안 돼서 부분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황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군의 정책들에 대해서 군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놔야 된다. 네. 이렇게 또 근데 정확하게 이런 것도 있지 답변을 않습니까? 했거든요. 군은 군인이니까 당연히 전장에서 혹은 뭐 군으로서의 그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군은 문민 통제를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정부가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지 따로 계속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예. 뭐 현 정부 반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목소리도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약간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요 발언은 좀 워딩을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미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요? 예.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자, 우리가 현명하신 분이 또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다른 거는 조금만 얘기해도 잘 이해하시면서. 군 통수권 일부러 이해 안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혹시? 군이 어떤 입장이 가지는 거는 군이 통수권자가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이죠. 근데 이건 그 정도 레벨의 얘기는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니죠. 네네네. 당연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필이면 그 소규모 유람선에 우리 관광객들만 탄 배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사고는 처음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이게 정말 뭐 좀 비상식적인 그런 사고 아닙니까? 네. 또 구명 조끼도 조끼도 없고. 하나도 입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 세월호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미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뭐 인명을 구조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뒷수습을 좀 더 좀 확실하게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아픔을 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나 또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 맞춤. 예. 당신에게 맞춥니다. 안성 맞춤.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캐치프레이즈. 김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